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구름이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내 증시는 건너뛴 산타, 선물 같은 수익 직접 만들기입니다. 많이들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나스닥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급락 나왔다가 금세 또 메우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요즘에 기록적인 연속 하락이 나왔던 다우지수마저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시는 산타의 모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국내 증시에는 없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3.1%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애틀랜타 연은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4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3.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대 경제 성장률,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고용 수준도 계속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속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0만 건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E 같은 경우도 2.4%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 2.5%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경제 성장률에 안정적인 고용,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골디락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달에 출범을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외 상당히 좀 악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12월 달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다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를 더 억누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지금 짐과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공백에 따른 향후에 경제 정책에 대한 추진 그런 이제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라는 측면도 상당히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일지는 모르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관세 인상을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짜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이런 이제 정치 공백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기민한 대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대화 창구 자체가 지금 끊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계속 최근에 발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는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지금 빼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선 상당한 어려움을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국내 정치적인 불안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1,450원대의 환율이 쉽게 그 이하로 내려오질 않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 따르면 1,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원화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일단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에서 계속 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달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지금 외국인이 전일까지 2조 7,600억 정도를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 외국인이 소폭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일단 외국인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 시장과 국내 상황이 상당히 다른 것이 바로 눈에 띕니다. 일단 미국은 골디락스 움직임으로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경제 상황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내는 사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최근 들어서는 이 점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당연히 자국민 우선 정책이 될 텐데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상황으로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이런데 연초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한 번쯤 오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시장 회복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야가 지금 계속 지금 신경전이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 정치 일정들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의 지속이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에 대해서 지금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운 측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이후에 별로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도 그 탄핵 기점, 그러니까 의결을 통해서 그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탄핵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탄핵 심판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탄핵 국면의 지속에 따라서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조금은 지나가야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안정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월 초까지는 계속 좀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안정을 찾으려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설 이후가 좀 지나봐야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내년 설이 1월 말이니까 아마 2월 달에 접어들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아마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분간은 주가 상승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현재 상황, 그리고 당분간의 전망까지도 점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자주 나오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계 주요 인물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 면담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고 해서 뭐 들썩거리고, 오늘은 또 풍산그룹입니다. 류진 회장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도 SM그룹의 우현 회장 뉴스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뭐 널뛰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이슈가 그만큼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관련 이제 정책 테마주다라는 그런 이제 뭐 묶이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여기에 뭐 또 일론 머스크 관련된 뭐 테마주까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 들어 이제 우주항공이나 뭐 자율주행, AI, 뭐 로봇 뭐 이런 종목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일단락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개별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한 또 이제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이제 만나면서 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산의 이제 유진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경협이죠. 이제 옛날에 이제 정경련의 이름이 바뀐 한경협 회장으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뭐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신세계가 하는 뭐 그런 사업이 그렇게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건 뭐 단순히 그냥 테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풍산의 유진 회장 같은 경우도 풍산그룹이 지금 미국 내에 상당한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 재계를 관련된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선대 회장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산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게 그럼 이제 풍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 무기입니다. 특히 이제 155mm 이제 국사포 같이 이제 이런 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지만, 뭐 풍산 같은 경우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런 이제 한데 묶이는 그런 이제 테마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테마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순히 좀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 좀 전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국내 증시가 뉴스 조금 나오면 뭐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연속성이 있는 섹터를 찾기가 너무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연속성이 가진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최근 증시가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별적인 테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섹터 중심으로 자금이 지금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런 테마가 이제 돌면서 또 단기 트레이딩 자금까지 같이 지금 못 쏠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게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한 주도주가 없고 연속성이 없다라는 건 이제 맞는데, 아마 소규모 테마들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중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관련된 그런 이제 sek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련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주항공이나 뭐 방산, AI, 뭐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이런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었던 부분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국 해군력과 증강과 관련된 뭐 조선 섹터,
아니면 미국의 이제 전력 수요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이 섹터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된 중 내에서는 아마 선별화가 될 것이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던 섹터들은 그나마 좀 연속성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은 그런 섹터들 중심,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제 테마로 이제 분류되는 쪽으로 보면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 효율부에 이제 수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니면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무조건 이걸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원달러 환율 심각합니다. 15년 만에 1,450원대 돌파하는 모습인데, 자, 이 고환율 속에서 수혜 섹터가 있다면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좀 방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고환율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고환율 속에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 조선 관련주들이 뭐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중에서도 조선 관련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어제 또 강하게 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 2020년, 22년, 23년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계속 인더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 및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주하는 선박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높은 성과가 지금 높은 고환율에 같이 맞물리면서 뭐 기업들의 매출 성장 추이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 덧붙여서 친환경 관련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함정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MRO 관련된 뭐 수주를 받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함정에 대한 수주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예. 그런 점도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